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김동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5일인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을 촉진한 10가지 부동산 대책. 일단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해라. 그래서 6개월 내에 전입하라는 소리는 뭐죠? 전세나 월세를 주지 말고 너가 실거주해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죠. 월세 매물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구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만 아니라 월세 매물도 지금 신문에는 전세만 나온다고 하는데 전월세가 다 씨가 말르죠. 임차 물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당연하겠죠. 실거주만 허가하는 이건 강남권인데요. 대치, 잠실, 전세, 매물, 급감. 급감 월세도 당연히 급감하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촉구 등 임대차 3법. 이거는 임대차 3법 특히 4년 이것 때문에 2년 차에서 3년 차로 재계약하려고 했을 때 집주인들이 많이 올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주변은 시세가 엄청 높게 형성되는데 자기는 싸게 5%밖에 못 올리니 내가 들어가서 살란다. 자발적 선택. 내 아들이 들어가서 살란다. 이렇게 해서 전세나 월세가 또 급감하는 현상.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당연히 신규 임대 아파트가 감소하겠죠. 공급 물량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분양가 규제의 로또 청약여풍. 분양가를 워낙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 아파트 가격은 25억인데 10억에 분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청약을 기다려. 청약을 기다리다 보니까 또 전세 수요 청약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는 살기 싫고 또 전세에 살고 싶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공급 물량이 분양 물량이 급감해 버리니까 자발적인 전세 수요자들은 폭등하는 거죠. 폭증 수요는 폭등 공급은 폭감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까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건축 규제를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 신규 전세 감소. 여기 계속 신문은 전세만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월세도 감소하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건축 규제 현장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한 100건은 아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또 50건은 하긴 하는데 딜레이 되고 그래서 30-40건만 재건축이 되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전월세 공급이 감소한다. 여덟 번째, 실거주 의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게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만 공급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이런 물량이 사라지니까 내가 아파트를 뭐냐면 임대 시장에 필요한 사람들 나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 전월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미분양 나거나 어떻게 되죠? 전월세 실질적인 소유자만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단자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전세 월세 공급은 줄겠죠. 그 다음에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막 폐지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주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는 쪽으로 트니까 당연히 전세나 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 당연히 전세 월세 공급
10번째입니다. 예,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710 대책 이후 전세 매물 급감 봤더니 서울은 710에서 43,354건의 전세가 있었는데 9월 4일 이후에는 14,340건으로 마이너스 67%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에는 7월 10일에 38,057건의 전세 물건이 있었는데 9월 4일에 16,568건으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56.5%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전세가나 매매가를 올리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기재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장기보유 공제 혜택 가능하다. 공동명의 때 시혜택 안 된다고 국세청에서 아주 뻘소리한 그런 정책을 펼쳤죠. 법 해석을 했죠. 미쳤죠. 그래서 시민들이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기재부가 혜택 대상 돼라고 이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머니쇼, 서울보단 경기, 강남보단 강북, 아파트가 규제 뚫고 더 간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전세가 급등, 매물 잠김 현상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더해져 중저가 아파트 중심 상승 예측, 강남 상구보다 더 오르는 노도강 30대 실수요를 상승해 갈까, 정부 규제에 오른 서울 강북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머니쇼 2020 둘째 날에 4월 4일 2020년 하반기 집값 전망과 재테크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100% 온라인 생중계 진행되는데요. 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올 들어 서울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오르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상승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 KB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6.8% 상승했대 강남 지역은 5.8% 올랐고요. 특히 노원구 아파트값이 10.9% 오르는데 반면 강남구는 3.7% 상승했는데 그쳤고요. 서울 전체가 같은 기간 동안에 6.3% 상승하는 동안 경기도는 이보다 소폭 높은 6.5% 올랐고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군포가 10.6, 남양주 9.9, 영인 9.5, 광명 9.4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강남 분당 판교, 광교 같은 고가주택은 정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8월 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 약보합세를 띄었고요. 뭐 이렇게 되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 5배, 서울 아파트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 부담 가능 주택 분석 보면 이제 줄어드는 중산층 부담 가능 이렇게 본 게 뭐냐면은 부담 가능한 게 뭘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곱하기 5배, 5, 25.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매매라 살든지 전세에 살든지 뭐 이래야 된다 이거겠죠. 내 연봉이 5천.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6천. 부인 연봉이 4천. 합의 1억. 곱하기 5억. 5배 5억. 5억 정도 집에서 이렇게 뭐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연소득 5배. 연소득 5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간 12.7%에서 2.6%로 이렇게 이제 5배 기준, 소득 5배 기준에서 무너졌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집택이 계속해서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서울 집주인 세입자가 분쟁이 3배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임대차 보호 시행 후 한 달에 5천 건 모호한 법 해석, 이제 법률 해석이 아직 뭐, 그리고 이게 사태가 이렇게 급변하니까 아무래도 또 금액이 크니까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법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법 해석이 그 해석의 여지가 두 방향,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임대인은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법률 조항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이고요. 또 코웨이 판매사원입니다. 코웨이 판매사원이고요. 코웨이 하면 가장 유명한 시장 1위 정수기 제품 판매합니다. 정수기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정수기 제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 올납으로 한 5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뭐 다양하게 있고요. 직수 정수기, 그다음에 시루 직수 정수기, 나노 직수 정수기, 냉온 정수기, 얼음 정수기, 한뼘 정수기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또 프라임 정수기, 일반 정수기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용 정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2달씩 한 번씩 정수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터 교환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제습 청정할 수 있는 청정기 판매합니다. 일반 공기청정기 판매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거리형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가습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비데도 이렇게 월로 이렇게 해서 비데에 있는 그 필터를 계속해서 다른 비데들은 이렇게 필터가 이게 하나예요. 물이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지금 2개입니다. 2개고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환, 필터 자체를 아예 교환시켜 드립니다. 비데는 이렇게 2만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또 연수기, 피부를 위한 연수기, 물을 연수시켜 드리죠. 그리고 코웨이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4개월 간격으로 찐득이 이런 거 제거해 드리는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단위로 이렇게 받는 것 2만원대, 3만원대 정도 있고요. 제품이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그다음 침구 세트, 그다음 우류 청정기, 코웨이 우류 청정기가 있습니다. 코웨이 우류 청정기, 비빔 가전 5만원대 있습니다. 5만원대 코웨이 우류 청정기. 그 다음에 주방 가전에 해당되는 인덕션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마의자도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기, 사우나기, 조격기, 그 다음에 소파, 슬림 웨이브 운동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삼성 건조기, 삼성전자 세탁기, 무선 청소기 이런 것까지 다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쿠첸 밥솥도 판매하네요. 진동 청소기 이런 것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웨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판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치해 드리고 선물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